네. 숨겨진 이야기. 동네에 퍼진 소문, 남자를 여러 번 바꿨다. 진실은 전혀 달랐다. 정우 씨, 은영 씨가 커피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숨기고 있던 건 따로 있어요.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은영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정우는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은영 씨는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키가 큰 의젓해 보이는 남자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준호예요. 올해 고3이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아이가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정우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혼자 키우느라 정말 정신없었죠. 은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아이가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보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꽃집 일도 처음 해보는 거였고 준호는 아빠가 없다고 학교에서 놀림받고 밤에 혼자 울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어요. 정우는 은영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이혼 후 느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거든요. 지금은 고3인데 대학 진학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성적은 괜찮은 편이지만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이가 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조언해주기가 힘들어요. 은영 씨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건 정우 씨께 부담이 될까 봐서였어요. 50대에 갑자기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부담스러워할 거잖아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정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은영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은영 씨, 정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런 걱정 마세요. 은영 씨가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꽃집까지 운영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처럼 짐이 많은 여자와 만나는 게 짐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죠. 정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은영 씨와 헤어질 때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혼자 있으니 걱정이 몰려왔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첫째 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 특히 사춘기 남자아이를. 19살이면 거의 어른인데 갑자기 나타난 새아버지를 받아들일까? 둘째 밤에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요즘 얼마나 비싸다던데.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은영 씨 꽃집 수입도 많지 않을 텐데. 셋째 밤에는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결혼한다면 우리 집으로 올까? 은영 씨 집으로 갈까? 준호는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학교는 전학해야 하나? 넷째 밤 정우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마주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이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클 텐데.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다섯째 밤에는 은영 씨에 대한 걱정도 생겼어요. 은영 씨가 나와 준호 사이에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준호와 갈등을 빚으면 은영 씨는 누구 편을 들까? 여섯째 밤 정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김 과장이 물어봤어요. 정우야, 무슨 고민 있어? 며칠째 멍하니 있네. 아, 별거 아니에요. 혹시 그 여자분 때문이야? 소문 얘기 말고 다른 문제.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영 씨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곱째 밤 드디어 정우는 솔직한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은영 씨가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은 이혼 후 처음이야.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갑자기 아버지가 되라고. 19살 아들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우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나는 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은영 씨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혼자서 10년을 버텨온 거잖아.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와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돕는 선한 마음. 이런 여자를 놓친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새벽 2시.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처음에는 서툴러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면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은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영 씨, 준호 군을 만나고 싶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은영 씨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저에게도 소중해요. 한편 준호와 마주 앉은 은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은영 씨의 아들 준호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의젓한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응? 그래. 은영 씨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정우 씨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진짜로 웃는 걸 본 게 언제인지. 준호의 말에 은영 씨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정우는 거울 앞에서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결국 깔끔한 체크 셔츠에 면바지를 선택했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9살. 내가 19살이었을 때는 어땠지? 아버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했지? 은영 씨 집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한 정우는 입구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은영 씨와 키 큰 남자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준호구나. 사진으로만 봤던 아이가 실제로는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어깨도 넓고 키도 정우만큼 커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영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정우를 흘끔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은영 씨가 일어나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정우는 준호 앞에 다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너가 준호니? 반갑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하지만 준호는 정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는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반응이었거든요. 은영 씨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준호야, 인사 제대로 해야지. 하고 말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웨이터가 물을 가져다 주는 소리, 옆 테이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 먹을까? 준호야, 너 평소에 좋아하는 스파게티. 아무거나요.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정우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호는 요즘 뭐가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아? 준호가 잠깐 정우를 바라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별로 재미있는 거 없어요. 또 다른 침묵.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래 희망은?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하던데 혹시 꿈이 뭐야? 이때 처음으로 준호의 목소리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정말? 아저씨도 회사에서 IT 관련 업무를 해. 엄청 흥미로운 분야야. 준호가 처음으로 정우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요즘 어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어?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있어요. 파이썬, 좋은 선택이야. 아저씨도 파이썬 많이 써. 데이터 분석할 때 정말 유용하거든.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데이터 분석도 하세요? 응, 회사에서 매출 데이터 분석하고 고객 패턴 분석하는 일도 해. 너는 어떤 쪽에 관심 있어? 웹 개발? 아니면 앱 개발? 둘 다 관심 있는데 어떤 게 더 전망이 좋을까요? 정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전망 좋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뭘 더 즐기느냐야. 아저씨 생각엔 일단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공부했어? 조금요.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어려워요. 그럼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어.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교육도 하거든. 은영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조금씩 안도하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준호에게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대학 선택,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요즘 대학들이 컴퓨터 공학과 경쟁이 치열하던데 준비 많이 했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수학이 좀 약해서 걱정이에요. 수학 중요해. 특히 이산수학, 미적분 이런 거. 아저씨가 수학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바쁘실 텐데. 전혀 안 바빠. 오히려 아저씨가 누군가 가르치는 거 좋아해. 그때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혹시 우리 엄마와 진지하게 만나시는 거예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은영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우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저씨는 너희 엄마를 정말 좋아해.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아저씨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야.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리고 준호 같은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분이라면 더욱 존경스럽지.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어른을 만난 게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아저씨,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엄마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정우는 준호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하는지 느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봤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혼자 우시는 것도 봤고 꽃집 일 때문에 손도 많이 다치시고 그런데 저 때문에 웃는 척 하시고.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너희 엄마를 그리고 준호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아저씨가 도움이 되고 싶어. 정말요? 준호가 처음으로 희망찬 눈빛으로 정우를 봤어요. 정말이야. 아저씨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너와 엄마 같은 가족 말이야. 은영 씨는 두 남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준호가 그동안 얼마나 어른스럽게 굴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정우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들을 받아들이려 하는지 느꼈거든요. 엄마, 준호가 은영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감동의 눈물을 숨기려고요. 정우와 준호가 둘만 남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야. 아니,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저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 서로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하자. 준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따뜻한 감동이 흐르며 그날 오후 3시간이 넘게 함께한 식사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진심과 이해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3. 갈등의 그림자. 아들의 반발. 우리 아빠는 한 분뿐 새 가족을 거부하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우는 새로운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정우는 퇴근길에 은영 씨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준호가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사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사과, 배, 오렌지가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은영 씨 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은영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을 때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과일 좀 먹어. 정우가 밝게 말하며 사과 하나를 깎아서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은영 씨가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고 하자 정우가 즉시 제가 고쳐드릴게요라며 나섰어요. 전기상가에서 형광등을 사다가 직접 갈아 끼워 주었죠.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은영 씨가 감탄했지만 준호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수요일에는 준호의 학용품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정우가 문구점에서 볼펜, 공책, 포스트잇까지 한아름 사다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정우는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잖아라며 흐뭇해했어요. 목요일 저녁 드디어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영 씨에게 다가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아저씨가 자꾸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같아요. 은영 씨는 손을 닦으며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매일매일 뭔가 사다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 마음이. 전 괜찮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없어도 우리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아빠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한 분뿐이라고요. 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 혼자 저 키우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이제 거의 다 컸는데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와서 아버지 흉내 내는 거 보기 싫어요. 그 금요일 저녁 정우가 평소처럼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은영 씨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준호가 현관에서 대충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준호야, 안녕.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정우가 밝게 물어봤지만 준호는 그냥 그랬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는 어리둥절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래밍 이야기로 즐겁게 대화했던 준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준호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요. 정우 씨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친아버지처럼 행동하신다고 하네요. 갑자기 많은 걸 해주시니까. 그동안 아버지 없어도 잘 살았는데 그런다며. 은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질 못했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의로 한 모든 행동들이 아이에게는 간섭으로 부담으로 느껴졌던 거군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정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다음 날 토요일 정우는 직장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 있어? 옆자리 김대리가 물었어요.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네. 아, 별거 아니야. 정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직 아이에게는 그냥 낯선 어른일 뿐인데.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려 했으니 부담스러웠겠지. 주말 내내 정우는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우리 잘 살았는데. 그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월요일 저녁 정우는 은영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학원에 간 시간을 택해서 카페에서 둘만 만났어요. 은영 씨,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네요. 정우 씨 미안해요. 준호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이해했어야 해요. 준호에겐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일한 아빠니까요. 10년 동안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아이에게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 한 게 잘못이었어요. 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우 씨가 잘해주시려던 건데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이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은영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고 뜨더니 은영 씨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갈까요? 은영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야? 많이 아파? 엄마가 지금 갈게. 학원 근처 공원이에요. 친구들이 옆에 있긴 한데. 정우가 즉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가요. 하지만 은영 씨가 망설였어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빨리요. 정우의 차로 급히 달려간 공원에서는 준호가 친구들에게 부축받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준호야. 은영 씨가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파요. 준호가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준호의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부었네.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준호를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뒷좌석에서 은영 씨가 준호의 손을 잡고 괜찮다며 다독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토요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접수를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야 X-레이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단순 염좌예요. 의사 선생님이 X-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네요. 2주 정도 깁스하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은영 씨와 정우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깁스를 하고 나온 준호는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정우가 자연스럽게 준호의 한쪽 팔을 받쳐주며 차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뒷좌석에서 깁스한 발을 조심스럽게 두고 있을 때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응? 오늘 고마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주셔서. 정우는 백미러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아저씨가 미안해. 예? 그동안 너를 배려하지 못했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괜찮다고 할 때만 도울게. 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실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랬나 봐요. 은영 씨가 뒷좌석에서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가 나쁜 분이 아닌 건 알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신 것도 알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같은 일을 해주시니까 왠지 우리 아빠한테 미안한 기분이었어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 둘이서 10년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뭔가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건가 싶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준호야. 은영 씨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가 신호등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리고 너와 엄마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대단해서 존경해서 함께하고 싶었던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저씨와 친해지는데. 물론이지. 정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친해지자. 서두르지 말고. 아저씨도 준호 같은 아들과 지내는 게 처음이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아저씨도 배워가는 중이야.
준호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준호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날 밤 은영 씨는 준호를 재우고 정우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준호한테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아니에요. 마음이 급했던 거죠. 저도 이해해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저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준호가 편해할 때까지 기다려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밤이었어요. 4. 새로운 가족의 탄생. 준호의 발목 부상이 완전히 나은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깁스를 차고 불편해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우와 준호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정우가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준호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정우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방에만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다치고 정우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정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의 마음속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는 따스한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꽃집 정리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었고 준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제였습니다. 시언어로 작성해야 하는 간단한 계산 프로그램이었지만 자꾸만 오류가 발생해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준호의 답답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끙끙거리고 있던 터라 결국 포기하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프로그램 오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문법도 맞는 것 같고 로직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컴파일 에러가 나요. 정우는 기쁜 마음으로 준호의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 시절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도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를 오래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정우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변수 선언 부분에서 실수가 있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이 빠졌어. 정말요? 어디요? 준호가 관심을 보이며 정우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우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마치 숙련된 선생님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함께 앉아 코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준호는 정우의 차근차근한 설명 방식에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되네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실행되는 것을 본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우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잘 아시네요. 학원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잘해주세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고마워, 준호야. 아저씨도 준호한테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그날 이후로 준호는 프로그래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은영 씨는 꽃집에서 장미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의 결혼 기념일 선물용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지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담임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어머님 안녕하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가 학교에서 다른 반 아이와 싸웠습니다. 지금 교무실에 와 계실 수 있나요? 은영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평소 싸움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들과 다툰 적도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싸움이라니. 지금 당장 갈게요. 은영 씨는 서둘러 꽃집 문을 잠그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다쳤을까? 상대방 아이는 괜찮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들어서자 준호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담임 선생님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은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대 아이의 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때렸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 얼굴에 상처도 났어요. 은영 씨는 깜짝 놀라 준호를 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랬어? 은영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걔가 먼저 우리 새아빠를 욕했다고요. 새아빠 나쁘다고 엄마를 이용해서 돈만 뜯어간다고 했어요. 은영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새아빠? 준호가 정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준호 마음속에 정우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잠시만요. 정우 씨에게 전화 드릴게요. 은영 씨가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학교 교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준호가. 은영 씨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15분 후 정우가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온 모양인지 약간 숨이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때 준호가 정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걔가 아저씨 나쁘다고 했어요. 엄마를 이용해서 돈만 뜯어간다고 가짜 아빠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지키려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우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아저씨는 괜찮으니까 너도 화내지 말자. 싸우는 건 좋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다른 반 김민수 학생이 쉬는 시간에 준호에게 새아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참았는데 김민수가 계속 도발하니까 결국 주먹이 나간 것 같습니다. 상대 아이 김민수의 어머니도 상황을 듣고 나니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민수가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미안해요. 김민수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때려서 미안해. 담임 선생님이 양쪽 학부모와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서로 사과도 했으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은영 씨와 정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은영 씨와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저씨에게 할 말 없어? 무슨 말이요? 아저씨를 새아빠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속마음을 숨겨왔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니 부끄럽고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싫었고 엄마가 아저씨와 웃고 있는 것도 싫었어요.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정우와 은영 씨는 조용히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목 다쳤을 때 아저씨가 저를 업어주시고 아픈지 계속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 프로그래밍도 가르쳐 주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아빠 같았어요. 아빠처럼 걱정해 주시고 아빠처럼 가르쳐 주시고 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빠도 있잖아요. 준호가 정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아빠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빠가 2명이면 안 돼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야. 너한테는 아빠가 2명이야. 하늘에 계신 아빠와 지금 곁에 있는 새아빠. 둘 다 너를 정말 사랑해. 은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는데 평소보다 대화가 많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은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저 때문에 아저씨가 기분 나빠하시는 건 아니죠?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기분이 나빠? 준호가 아저씨를 지켜줘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싸우지는 말고 어른에게 말하자. 네.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 씨, 저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은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도 이제 저를 새아빠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저도 준호를 정말 제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은영 씨도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은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준호도 점점 정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행복을 가져도 될까요?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유품이에요. 상자를 열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결혼 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영 씨의 남편, 즉 준호의 아버지가 결혼할 때 샀던 반지였습니다. 아빠께서 엄마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준호가 정우에게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새아빠가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우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내보이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정우가 상자를 받아들며 준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아니, 고마워 아들. 아버지가 꼭 약속해줄게. 엄마와 우리 준호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정우는 준호의 공부를 봐주고 준호는 정우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은영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꽃집 단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평소 은영 씨를 딸처럼 아꼈던 분들이라 이날을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정우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준호의 역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정우와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준호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은영 씨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정우는 은영 씨뿐만 아니라 준호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약속할게. 너와 엄마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준호도 대답했습니다. 새아빠, 저도 약속할게요. 새아빠를 진짜 아빠처럼 사랑할게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을 때 정우는 준호가 준 반지로 은영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을 기리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약속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양쪽 부모님 사이에 서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필로그 완성된 사랑.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우가 준호를 깨우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은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며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은영 씨는 꽃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준호의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우가 꾸준히 공부를 봐주고 격려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새아빠 덕분이에요. 준호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열심히 한 거지. 아버지는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새아빠, 저희 가족 사진 찍을까요? 3명이서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친구들이 가족 사진 보여달라고 해요. 저도 우리 가족 자랑하고 싶어요. 정우와 은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이제 정말로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는 양쪽 부모님 사이에 서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가족.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던 세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준호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었고 준호는 정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영 씨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과 사랑이 쌓여가면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